디자이너는 사람들 마음속에 떠오르지만 명확히 이거다라고 구체화시켜주는 그 능력에서 충분히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 생각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정물 상태로 아름다운 것과 쓰면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럭셔리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면 우리 옛날에 삼국시대 말입니다. 고분을 발굴하면 수도 서울이 아닌 지역의 지방의 어떤 고분을 발굴했더니 예를 들면 금관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위신제라고 표현합니다. 왕이 그 지방 세력가한테 그걸 하사해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다라는 게 주저리주저 떠들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대로 투영된 게 럭셔리 브랜드라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는 계급이 나눠져 있던 사회, 그 계급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급 사회는 없어졌잖아요. 그럼 현대 사회에서 계급이라고 명명하면 그 계급을 나누는 기준은 슬프게도 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은 스놉 효과라고 있습니다. 속물 효과라고 하는데 남들이 많이 사면 오히려 그거 사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따라서 명품 럭셔리 브랜드는 적절하게 디마케팅이라고 그러거든요. 누구나 살 수 있게 많은 유통에 깔아놓고 쉽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기가 까다롭게 만드는 디마케팅을 반드시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샤넬이든 뭐든 그 명품 뭐 백화점 가면 있고 온라인 가면 있고 다 있잖아. 디마케팅에서 가장 본질적인 건 뭡니까? 비싸서 못 사는 거, 비싸서 못 사는 거. 그러니까 가격으로 디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광고든 다양한 브랜드 경험은 대중적으로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야, 이건 뭔데 이건 2천만 원씩이나 하니? 그럼 명품 브랜드는 어떤 일을 합니까? 평생 전혀 살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아이템 몇백짜리 내는 거 보셨죠? 쓰레기 봉투도 만들어내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손대면 무엇이든 이 정도 되는 거야를 계속적으로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 넘는 저 럭셔리 브랜드는 기능과 감성으로 해석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 제품을 쓰는 사람이 제일 어울릴 때가 언제냐면 이 비싼 걸 이렇게 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베블런 효과라고 하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싸고 이런 거를 자기 위신, 가오 때문에 더 사는 이런 건데 베블런이 쓴 책이 유한계급론이라고 번역됐어요. 원래 그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레저 클래스, 레저 클래스. 우리 레저 활동할 때 레저. 유한계급은 뭐냐면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계급이라는 거예요. 베블런은 이제 이전의 계급 사회는 없어졌는데 쎄 빠지게 일만 하고 죽어가는 계급과 탱자탱자 노는 계급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유한계급이 보이는 그런 과시소비를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게 1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럭셔리 브랜드의 소비의 현상을 설명하는 좋은 이론적 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 플랫폼 경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무서움이 좀 있는 게 사실은 플랫폼이라고 할 때 플랫폼 형태로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제일 먼저 한 데가 어디다? 저는 애플이라고 생각해요. 아이튠즈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 iOS 쓰잖아요. 독자적인 거. 50년 뒤에 애플은 뭐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만들어내고 소프트웨어도 만들어내지만 저는 IP 회사가 될 것 같아요. 지식재산권 회사. 아마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디바이스도 팔고 하지만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어떤 형태로든 지식재산권으로 돌려서 그거로 돈 버는 회사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나이 먹으면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나이 먹으면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명사가 그때그때 안 떠올라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 좀 어떻게 좀 해보자. 뭐가 뭔지 기막히게 맞추는 부하 직원은 출세하는 거고요. 이미지란 말이 사실은 이게 번역하면 심상이라고 그래요. 원래 마음에 떠올리는 어떤 그림이에요. 브랜드 쪽, 마케팅 쪽 일을 하면서 디자이너 분들과 코업을 하고 가끔 놀랄 때가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명확하게 떠올리지 않아서 야야 그거 있잖아 그거 한 거를 딱 맞춰주는 느낌이에요. 그림을 잘 그리고 그런 사람은 물론 아니니까 뭐가 떠올라요. 뭐 그 심상이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안 떠오르는데 막 얘기하고 설명하고 서로 막 이해하다 보면 이거를 따다닥 그림으로 딱 저한테 보여줘요. 그게 맞으면 그때 생기는 희열은 엄청납니다. 디자이너는 사람들 마음속에 떠오르지만 명확히 이거다라고 구체화시켜주는 그 능력에서
충분히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 생각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움의 기준이란 거는 이 산업적인 측면으로 넘어오면 저는 UI, UX 이게 꼭 앱이나 웹 얘기가 아니고요. 디자인 자체가 정물 상태로 그대로 놓여있는 상태로 아름답고 멋있다는 정물 상태로 쓰임이 있는 것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스탠드형 에어컨이면 그거는 사용하더라도 거의 정물 상태잖아요.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정물 상태에서 아름답고 예쁘게 디자인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의 손을 타는 일반 소비재는 정물 상태로 아름다운 것과 쓰면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은 디자인을 이런 정적인 상태에 정물로 놓고 이쁜 것 자체만을 강조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것이 실제로 쓰임새에서 쓰이고 작용할 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이 멋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사람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이 세상 모든 디자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